자, 참여연대. 제가 볼 때 이 참여연대는 이권에 참여하고 권력에 연대한다. 이래서 이름 하나는 참말로 참여연대라고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정권에 참여연대가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 원래 이 한국의 제일 가는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이었죠. 경제적인 실천연합인데 참여연대보다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80년대 아마 중후반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참여연대는 그것보다 좀 늦게 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경실련에 이렇게 처음에 이끌던 사람들은 그렇게 좌파적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회운동을 할 때 경실련과 연대해서 뭘 좀 했는데요. 그런데 유알 반대운동 같은 거를 제가 했죠.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 좀 더 색깔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참여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임에도 한때 이제 경실련을 능가하면서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지금 이 참여연대에 제일 처음에 사무처장이 이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하는 사람이 1년쯤 했고, 처음에는 이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두고 실무를 하는 사람을 실무 책임자를 이제 사무처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박원순이 2대 사무처장이 되어서 민변 변호사든 박원순이 8년을 했습니다. 서울지검시장 박원순 말입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8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대 이 사무처장을 2004년 무렵에 김기식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 운동이 제일 심했던 게 2000년, 2004년 이럴 때죠. 총선이 있을 때 낙선 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지요. 총선에 나선 후보들 주로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후보들을 낙선 후보자로 택하고, 심지어 김기식은 탄핵에 가담한 사람들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떠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즉 98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 있었던 이 좌파 정권 10년 시대에는요, 참여연대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정권의 치어리더였습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면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벌벌 기고 참여연대가 뭐라고 하면 다 겁을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참여연대에 지금 1대 처장이 서울시 교육감, 2대 처장이 서울시장, 3대 처장이 지금 금융감독원장. 그래서 참여연대는 그야말로 이 정권에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여성부 장관 정현백이 얼마 전에 문제된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의 선임 행정관,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2006년까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치판에, 정치권의 행정부에 들어온 게 500명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좌파 진영의 일종의 인적 양성소다. 한국 좌파 인적 양성소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참여연대는 통인동 서촌에 가면 건물 번듯하게 잘 지어서 1층에 가면 카페도 있고 멋지죠.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서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참여연대에서 일정하게 크면 이제 물러날라 하면 자기 또 일을 만들지요.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박원순 시장은 만들었고, 또 이 김기식은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걸 만들고 새끼도 자꾸 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 참여연대가 이렇게 거의 좌파 진영에서는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식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이 1년간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포스코 관련 재단에서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식은 지금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까서 공개를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참여연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핵심 간부들은 1년씩 해외 연수도 갔다 옵니다. 이런 어떤 한국의 각종 대기업이나 이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이 기관 초청 이런 모양으로 포장을 했어요. 박은순 시장도 하버드에 갔다 왔고, 심지어 김기식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번에 같이 등장했던 홍일표 행정관이라는 사람도 2006년에 이 포스코 뭐 돈이니 이런 걸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한마디로 이 참여연대 출신들은 미국에 연수를 또 가요. 그렇게 반미를 하면서 연수는 또 미국으로 꼬박꼬박 대기업 돈이든 미국 정부 초청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심지어 그 간 사람 중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비자가 안 나와가 이 비자 좀 협조하러 부탁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여연대가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저거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했던 대기업을 포함해서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 원씩 이상씩, 500만 원 이상씩의 신축 후원금을 좀 보내달라고 이 청구서까지도 지금 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민단체가 기업 사업 같은 것이 왜 필요하는가 그죠?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들이 정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심정으로 돈 땡겨다가 그 건물 가보면요, 동인동에 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한때 그 근처 앞에서 청와대 시위를 하다가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전부 한옥이고 뭐 낡은 단독주택이고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빛과 번쩍한 집이 하나 건물이 있어서 보니까 참여연대 사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연대라는 이 조직이 그야말로 지금 청와대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장하성이, 조국이, 예? 김기식이, 무슨 홍일표, 또 청와대의 재정개혁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위원장 자리에 이 교수가 엊그제 된 사람이 또 참여연대 출신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어도 경제, 금융, 그리고 각종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감독, 규제 이런 부분의 역할은 참여연대가 다 하청을 받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인맥을 나누어서 장악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 건에 참여하고 권력에 연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참여연대라고 이렇게 부른 부분이 맞지 않나요? 여기 있으면 꼬박꼬박 미국에 연수도 가고 재벌 돈 뜯어서 가거나 이래서 가고 건물도 지어 올리고 이런 사회운동하면서 페이도 받고 또 여기서 몇 년씩 해먹어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나갈라 하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또 먹고 살고, 그러다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김기식 같이 선거도 한 번 안 하고 비례대표 달고 그리고 후원금 받고 후원금 받은 돈으로 외유하고 셀프 기부하고 또 참여연대에서 배운 협박하는 기술로 기업들 협박해서 후원금 내게 하거나 아니면 비감기관 돈으로 해외 여비서 데리고 연수 가고 정말로 참으로 편하게 사는 기술들을 익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아들을 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저도 젊었을 때 이 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했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무슨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저는 또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실리와 이권을 챙겨서 서울대 인류학과 학사 출신이
금융감독 원장이 돼요. 재벌들 뜯은 노하우로요. 자, 김기식이 재산에도 이상한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된 2013년에 재산을 4억 7,73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 만료를 앞둔 2016년 3월에 12억 5,630만 원이라는 거예요. 7억 7,9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정치 후원금 계좌에 들어있는 3억 3,772만 원을 제외해도 4억 4천만 원 가량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기식은 국회의원을 하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배 이상으로요. 보통 한국에서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죠. 한국 사람 평균 재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증가한 항목이 예금입니다. 김기식은 당선 전 2012년 예금으로 6,088만 원을 신고했는데 2016년에 후원금을 제외하고 4억 1,500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에 비교해서 예금 증가 속도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다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김기식이 가족이 적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식이 가족이 누구인지 뭔지 자녀가 어떤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김기식이 솔직히 난 인물인 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역할을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운동이라는 게요, 하면 활동비나 좀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걸 월급조로 받지만은 사회운동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 먹고 살고가 안 되는 게 사회운동에서의 폐입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오래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에서 김기식이 잠깐 반짝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박원순처럼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식 재산이 지금 저렇게 2배가 늘고 10억쯤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 앞에는 사회운동한다고 온갖 정의나 도덕을 앞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이나 연수는 다 가고 돈 뜯는 데는 도사고 재산은 빵빵하고 고시공부를 해서 5급 붙어서 2급, 1급까지 올라가려면 대부분은 그리 못 올라가고 일부만 고시 붙은 사람도 소수만 올라가는데 김기식은 금감원장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장관급이 돼버렸습니다. 장관은 월급이라도 작지 솔직히 장관보다 나은 자리가 금감원장입니다.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 넘는 자리 올해 아마 3억 6, 7천 될 거예요. 이런 자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자녀들을 보고요.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스카이 넣지 말고 참여연대에 지원하라고 하거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하려면 딴 데 가지 말고 참여연대에 가서 뜯는 것부터 제대로 배우고 줄 서는 것부터 제대로 배우라. 그래서 이건에 참여하고 권력에 연대하는 걸 제대로 배우면 출세가 훨씬 빠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해빈에는 진성 회원이 15,000명쯤 되고 수년간 300건의 소송을 내어가지고 그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이나 기관들은 아주 그냥 학을 기리는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우리 사회에 매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어야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사회가 맑아지고 국가기구만으로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만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으로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들이 다
배치되고 실제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각종 광우병 사건이나 촛불 사건에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참여연대는 일단 이념적인 부분에서 종북 좌파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명백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요. 참여연대에 있던 사람이 결국 정치하러 간다면 참여연대는 정치인 양성소나 한마디로 일본에 있는 일종의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의숙 정도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양성 일종의 학원이에요. 실무를 가르쳐가. 돈을 어떻게 만드는가. 재벌은 어떻게 때리면 꼼짝 못하고 돈을 내는가. 재벌한테 뜯어낸 돈을 얹히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갈취해서 그럴싸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연대가 정치를 가려면 어떻게 줄을 서고 어떤 행동을 해야 정치로 가느냐. 어느 한쪽에 서서 무조건 그쪽의 입장에 붙어버려야 정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여연대가 이번 김기식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연대가 김기식 사안에 있어서 침묵을 하고 있다고 온 사람들이 비웃어도 참여연대는 아직도 김기식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연대가 가진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여연대가 김기식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라고 지금 뉴스까지 뜨고 있습니다. 박은순,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다 참여연대 출신인데 자, 참여연대가 김기식 외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말 안 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외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인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반드시 기억에 다음 선거 때 낙선운동을 후보 선정 기준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마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이 낙선운동 하다가 벌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참여연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비감기관과 접촉 때문에 국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상징인 김기식은 외유성 출장을 비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갔다 왔는데 참여연대는 아직도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사명이라고 해놓고는 이 김기식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조국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데도 이 조국도 지금 김기식 문제에서 별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장관급인 박은정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요. 저거들이 낙선운동을 한다면 아까 참여연대가 정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는데 정치의 통로에 들어가는 이 정치인 양성 일종의 학원 같은 참여연대가 낙선운동을 하면 이것도 얼마나 한마디로 위선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반드시 민주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공장으로 가는 사람은 다 낙선시키겠다라는 이런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결국은요,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좌파 정치권의 한마디로 치어리더 역할을 수행해온 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그 강한 자의 구조적 비리를 시정한다는 사람이 그 비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삥을 뜯어서 건물을 짓고 삥을 뜯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삥을 뜯어서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솔직히 참여연대가 이 도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공갈 협박하고 그래서
돈 뜯고 정치하고 한쪽 편 들어서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이 조폭 집단입니까? 자, 거기서 배운 게 김기식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오늘날 저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이 위선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하는 한마디로 기술자, 정치 기술자 양성소는 즉각 폐쇄하기를 바랍니다.